안녕하세요. 저는 히스토리를 가르치는 송기영이라고 합니다. 어, 혹시 이 중에서 히스토리 배울 일이 없다, 우리 아이는 별로 안 할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지금 바로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뭐 잠깐 들으시면 뭐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과목이고 뭐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지 뭐 하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거라도 결정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지난주에 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막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욕심은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뭐 벌써 거의 2시간 가까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음악 감상하듯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 그냥 Q&A 중심으로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11, 12학년은 모르겠는데 뭐 9학년, 10학년 때는 히스토리를 이걸 선택을 할까 말까 좀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본인이 특별히 흥미가 없거나 좀 자신이 없거나 이러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웃으시네. 근데 이제 대부분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과목 정도는 억지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언뜻 과목을 하든 사실상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도전적인 과목이고, 또 열심히 하면 사실 그만큼의 뭔가 자기가 실력 향상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성공하면은 사람이 별로 느끼는 바가 없잖아요. 근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성취를 맛보면 굉장히 어떤 자신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이공계 지망하는 경우에도 히스토리를 해야 되나?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명문대를 지망하는 경우에는 이공계라고 해도 히스토리 5점이 있으면은 이 친구가 그래도 좀 자기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가 있구나. 좀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없지 않구나. 그런 좀 융합형 인재라는 어필을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가끔 들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이제 과목을 이제 하나는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뭐를 선택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 이 중에서 유러피안 히스토리는 그냥 일단 좀 넘길게요. 아마 거의 수업하는 학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전공을 난 히스토리를 하겠다라든가 덕후 기질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하면 아주 좋은 과목인데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패스하면 되고요. 월드랑 US는 난이도는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 투자, 난이도, 뭐, 이런 거는 비슷한데, 제가 교육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좀 보편적인 상식, 교양, 이런 거는 이제 월드 스토리가 좋고, 그런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월드 스토리는 너무 산만해요. 방대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좀 뭐 많이 읽고, 배경 지식이 있고, 또 뭐 되게 좀 비판적인 사고를 좀 잘하고, 이런 친구들은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약간 수능형이 월드 스토리가 맞고 좀 내신형이다 싶은 친구들은 그거보단 US 스토리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뭐 크게 그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지만 US 스토리는 이게 할 거는 많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 자기네 역사니까 얼마나 이것저것 많이 하겠어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은 그냥 버려도 되는지가 그나마 좀 분명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를 끈기 있게 열심히 파고들면 좀 이해력보다도 암기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승부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US 스토리이기 때문에 US 스토리는 내신형, 이 월드 스토리는 수능형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과목을 하기로 했다. 근데 막 걱정이 앞서 막 한숨이 나와 막. 이게 워낙 어렵고 점수가 안 나온다고 악명이 높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거는. 제가 봐도 저는 어저께도 지금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를 한 2분께 받았는데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친구인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할 수 없다시피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B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 저도 막, 예, 이건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점수를 안 줄 수가 있나 싶은데 그런 일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누가 이런 도표를 주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게 편집이 잘못됐네.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나,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점수가 얼마나 잘 나오나. 잘 나오나가 아니라 안 나오나죠. difficult니까. 예. 근데 뭐, 이 자료를 보고요. 지금 보시면, 월드 히스토리, 유로피안 히스토리, US 히스토리, 이게 3대장이 여기 있거든요. 예. 이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었는데 편집을 하다가 이게 살짝 잘못 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표를 보고
의외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여기 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점수는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이게 점수가 나왔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캠 바이오 피직스가 너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쪽은 뭐 디피컬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은 제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만은 확실하구나라고 이제 다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워낙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요. 높기도 하고 그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교과서 내용도 다 요약된 내용이고 딸딸 줄치면서 암기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미권의 히스토리 커리큘럼이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이들을 사실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우리는 뭐 히스토리라 그러면 우리 이제 좀 대한민국은 이렇게 좀 평등주의고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되게 높이 삼고 이렇기 때문에 네가 한국 사람이라면 최소한 조선을 건국한 게 이성계라는 건 알아야 되지 않겠니? 뭐 이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영미권의 커리큘럼은 이게 미국사건, 세계사건, 유럽사건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이 친구가 길러야 되는 소양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에세이를 쓸 수 있는 소양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에세이를 써내려면 암기는 기본이에요. 암기는 기본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자료를 읽고 그 시대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을 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이렇게 긴 에세이로 이제 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흔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영미권의 히스토리는 지식의 반이라면 리딩 라이팅이 나머지 반이다. 사실은 반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리딩 라이팅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 다 잘하지만 그러니까 국어 시험 보면 점수는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영어는 다 웬만큼 하는 것 같아. 말 줄줄 잘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글 써놓는 걸 보거나 아니면 리딩 뭐 요약한 거 이런 거를 보면은 수준이 아주 달라요, 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이제 요구를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쓰게까지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수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예, 일단 그랜드 플랜은 뭐 1년 단위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혹시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오신 분들은 안 계시죠? 아, 계세요? 예, 이거는 저기 국제학교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수업을 1년 동안 학교에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을 학기 전에 여름에 와서 좀 예습을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습한 거 가지고 한 학기 잘 버티고,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에 와서 이제 봄학기 거를 좀 예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봄 때가 되면 이제 좀 이제 실전 중심의 에세이 라이팅을 강조를 하는 그런 수업이 이제 열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업을 보통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쫙 진도를 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수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제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아마 제가 아까도 뭐 에세이 쓴 거 비 나왔다고 막 지금 난리 났다고 그랬잖아요. GPA에서 A를 받는 게 진짜 힘들어요. GPA에서 A를 만약에 안정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5월 시험은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이 GPA는 뭐 같은 스타일로 하더라도 이제 이 범위가 좁으니까 훨씬 더 이제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까지 맛을 못 본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요구를 받으니까 좀 멘붕을 겪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을 학기가 참 힘들죠. 제가 9월, 10월에 이제 막 학교에서 시험 한번 보고 이러고 나면은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를 전화 주시는 분들 전화를 많이 받고는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좀 해소를 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궁리를 한 끝에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거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 교과서 보셨죠? AP 교과서, 레귤러 교과서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다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뭐는 꼭 해야 되고, 적어도 이거는 꼭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거는 일단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큰 줄거리를 잡아주면 애들이 그래도 좀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그죠? 암기 위주의 그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492년 콜럼버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런 거 계속 얘기하면서 외워야 될 거는 외우게 시키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날 수업한 거는 그날 문제풀이를 통해서 응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왜 학원에서 보면 이제 시간표를 짜야 되니까 이렇게 편의상 뭐 개념반, 문제풀이반 이런 식으로 뭔가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 학원들에서 저 실장님들, 원장님들하고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목별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해놓으면 되게 산뜻해 보이지만 현실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고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기억도 더 오래 가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분리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4페이지짜리 에세이 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그 가을 학기 지금 그러니까 12월 정도 되면은 학교에서 이제 맛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런 그 완성된 에세이를 쓰라고 하면 애들이 100이면 100 다 포기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줘요. 그러니까 그날 배운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터미널로지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많지만 걸러서 정말 중요한 것만 내줘요. 왜냐하면 많으면 못 해와 애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오면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써서 내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구글 다큐멘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기록도 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초등학교 때 맨날 하던 그 짧은 글짓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쓸 수는 있지만 내용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대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파악을 해서 그것만 써오게 하거든요. 절대 길게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말을 줄줄줄줄 해요. 뭐 관련돼서 들어본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이 사건, a few words라고 하는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니? 여기 지금 보면 원인은 뭐고 결과는 뭐다. 이거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월드히스토리니까 이거는 지역이 나와야 되고 시대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 근데 태평천국 운동이야. 이거는 코스가 없어. 이게 도대체 어떤 성격의 리벨리온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일매일 이제 숙제를 줘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몇 개가 합쳐지면 짧은 에세이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아편전쟁, 서태후, 태평천국 뭐 이런 거 동원해서 짧은 글짓기 몇 개 하면 한 패러그래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패러그래프 단위를 열심히 쓰다 보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그럼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중국 이만큼, 뭐 일본 이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몇 페이지가 이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나중에 3페이지, 4페이지 긴 에세이를 써내게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길게 쓴다는 거는 정말 진짜 극소수의 애들이나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2월, 뭐 3월 이때 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네. 아까 컴퓨터 사이언스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2월, 3월에 이제 막 다급한 목소리 연락이 오면 정말 마음은 저도 안타깝지만 좀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만나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고 서로 좀 불만스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시작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겨울방학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설명에 참석을 못할 상황이었는데 조금 늦어지리라는 걸 예상을 하고 저 그럼 끝에 5분만 쓸게요. 그리고 이제 달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요거를 좀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올 방학에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이거는 지금 그 국제학교 대상인데요. 3주 동안 그 봄학기 진도 한 3분의 2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겨울방학에 맞춰서 1월부터 아예 처음 진도부터 이제 나가는 그 과정을 지금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뭐 시간표는 아마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대단원의 막을 제가 내리게 됐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